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뉴스입니다. 익산 장전마을과 인근 비료 공장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 비료 공장에서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 연초박이 의심을 받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4년 전부터 공장에 있는 연초박의 유해성을 주장했지만 익산시가 이를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집단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입니다. 지난해 7월 환경부의 역학조사 결과 이곳과 인근 비료 공장에서 담배를 태울 때 발생하는 1급 발암물질인 TSNAS가 검출됐습니다. 비료 공장이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으로 퇴비를 만들겠다며 허가를 받은 뒤에 허가와 다르게 열을 가해 유기질 비료를 만든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TSNAS는 폐암 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장전마을 주민들이 폐암과 간암 등으로 고통을 겪고 있어 주민들은 집단 암 발병과 관련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부터 공장 안 연초박에 대한 유해성을 주장했지만 익산시가 외면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가 없었다면 영원히 묻힐 뻔했다는 겁니다. 공장 마당에 쌓여있는 그 연초박을 봤어요. 봐가지고 계속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지금까지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조사가 되고 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익산시는 대기 유해 물질 측정 항목에 TSNAS가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적극 나설 수 없었다는 해명입니다. 대기 배출 시설이나 그런 데는 전혀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물질이에요. 주민들은 익산시에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하루 종일 최악의 초미세먼지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봄이 왔지만 바깥 활동을 피해야 하는 날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업체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맑은 공기 마케팅까지 등장했습니다. 오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과 수백 미터 앞 건물이 잿빛 하늘 속에서 어른거리고 희뿌연 먼지에 가린 모악산은 윤곽마저 흐릿합니다. 나들이를 재촉하는 봄이 왔지만 야외 활동은 엄두도 못 냅니다. 하늘이 되게 흐리고 그래가지고 좀 우울하고 기분이 좀 많이 안 좋죠. 꽃놀이도 가고 싶은데 날씨가 이러니까 막 이제 가지도 못하고. 황사용 마스크는 필수품이 됐고 업체 역시 판매에 열을 올립니다. 미세먼지 붐 있고 나서는 핸드폰에 정보 오거나 그러면 더 잘 나가거나 많이 찾으시는 경향은 있죠. 공기청정기 완비 문구가 나붙었습니다. 가게 홍보 도구로 공기청정기가 등장한 건데 이른바 맑은 공기 마케팅입니다. 손님들께서 좋아하세요. 요즘 같은 때에 손님들이 나중에 재방문할 거라는 그런 투자 목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는 익산 모현동을 기준으로 한때 세제곱미터당 237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전북 전체로 따져도 초미세먼지 농도는 관측이 본격화된 2015년 이후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도 국외 오염물질이 추가로 유입되면서 공기질은 어제만큼 나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외출 시에는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먼지를 걸러주는 호흡기 점막을 촉촉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하루 최소 1.5리터가량 물을 마시면 흡입한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농협과 축협, 산림조합 등 전북 109곳의 조합장을 뽑는 동시선거가 이제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도내 축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가 조합원들에게 햄세트를 돌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축협 조합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 후보의 부탁으로 조합원에게 햄 선물 세트를 돌렸다고 말합니다. 만나가지고 몇 개 여기 갖다 주라고 가는 김에 만나고 몇 개 줘서 여기서 갖다 주라고 뭐요? 식용유고요. 고기 같은데요? 햄 몇 색깔 조합원 9명에게 햄 세트를 줬다며 받은 조합원의 이름까지 털어놓습니다. 꽃장 5개인가 4개인가만 갖다 놨어요. 꽃장도 다섯인데 4개인가만 직접 주고는 것 같은데 내가 4개인가만 5개 우동에 것만 시기하고 여기밖에 없어요. 지난해 추석 햄 세트를 돌렸다고 말한 이 축협 조합원이 사는 마을로 찾아가 봤습니다.
저기로 가셨다고요? 응, 저리 아까 여기서 본 게 저리 올라가더라고. 방금 전까지 근처에 있다던 조합원에게 전화를 걸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하자 답변을 피합니다. 어디 계시는데요? 전화복도 없어요. 전달을 하셨다거나 뭐 그러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거 없습니다. A 후보도 햄세트와 관련된 의혹을 전면 부인합니다. 혹시 시켜서 스팸 세트 돌린 적은 없으세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 없으세요? 예. 전북 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한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2단계 수질 개선 사업이 내년에 마무리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해수유통과 새만금호 생태계 복원을 다시 한번 주장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정부의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은 2001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사업비는 4조 원. 수질 개선 2단계 사업이 마무리되는 내년에 새만금호 수질 목표는 담수화를 전제로 도시용지 구간 3등급, 농업용지 구간 4등급입니다. 하지만 새만금호의 수질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에 2억 톤씩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지만 현재 도시용지와 농업용지 구간 모두 4등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입니다. 불과 1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수질 목표 달성은 불가하다. 또한 새만금 방조제가 생기고 수질이 악화되면서 새만금호 안팎의 어류는 크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참소대과 아까 설명 민어과, 꼼치과, 참복과, 양태과 이런 어류들이 새만금 방조제로 인해서 다 사라지거나 크게 감소했고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선 해수유통밖에 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 선진국 사례처럼 배가 드나들 수 있도록 통선문을 설치하고 새만금호의 생태계를 복원해 생태관광을 새만금 발전의 한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선진국이 하고 뚝 하고 는 어떻게 했는지 자 이게 이제 결국 생태계 보건 지속 가능한 이용 현명한 이용에 맞춰집니다. 새만금호의 해수유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새만금호 수질 개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작해 내년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부안 동중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된 솥대가 있습니다. 300년이 넘게 마을의 수호신으로 자리를 지켜왔는데 이 솥대 위에 있던 돌오리상이 도둑을 맞았다가 16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검은 천을 걷어올리자 거칠게 조각된 돌오리상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조선 숙종 때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돌로 된 솥대 위에 자리 잡고 있던 겁니다. 국가민속문화재로 330년 동안 마을을 지켜왔지만 도둑 맞았다가 16년 만에 제자리에 돌아왔습니다. 이로 말할 수 없죠. 이로 말할 수 없고 동네 주민들도 그냥 너무나 쳐서 말도 안 나오죠. 지금 너무나 고마워서. 주민들은 돌오리상이 사라지면서 매년 정월 대보름에 지내던 당산제마저 중단해야 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줄다리기를 한 뒤 마을의 안녕과 풍년을 바라며 이 줄을 솥대에 감는 풍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행히 돌오리상 절도 사건을 조사하던 문화재청이 충북의 한 고개에 유물이 있다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고 어렵게 찾아냈습니다. 돌로 된 오리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소중한 저희 문화유산인데요. 특히 이 마을과 같이 이 공동체와 함께해온 아주 귀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돌오리상은 문화재위원회를 거쳐 원래 자리인 솥대 위에 올려질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중단된 당산제를 부활하고 돌오리상 귀환을 기념하는 행사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김제 시민들이 호남선 KTX의 김제역 정차를 촉구했습니다. 남원 주생초등학교의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들어섭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김제시 모학회가 호남선 KTX의 김제역 정차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호남 고속철도 개통 이후 KTX의 김제역 정차가 중단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KTX가 반드시 김제역에 정차하도록 범시민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호남 고속철이 개통되면서 전북 서부권이 철도 교통의 오지가 되었습니다. 교통 약자들의 이동 편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KTX 김제역 정차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촉구합니다. 남원시 주생면 주생초등학교에 총 사업비 16억 원을 들여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이 신축됩니다. 남원시는 내년에 체육관이 완공되면 학생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각종 체육 행사와 축제 그리고 전시회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체육관이 들어서면 학생들의 건전한 놀이공간 확보는 물론 지역 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창군이 전라북도의 일자리 정책 평가에서 최우수군으로 선정돼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순창군은 청년 창업 지원 사업과 맞춤형 인력 양성, 직업 훈련 교육,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의 농업인 전문 가공센터가 개소 3년 만에 5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완주군은 두 곳의 기업이 축산물과 과일 가공식품으로 5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면서 앞으로 농업인 공동 창업에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 원당동 추동마을 주민들이 새만금 전주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마을의 사면이 도로로 둘러싸이게 된다며 고속도로의 노선 변경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특히 마을 남쪽에 설치될 남전주 나들목의 경우 한국도로공사가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없이 노선을 결정했다며 주민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할 것을 도로공사에 요구했습니다. 세계유산 등재에 재도전하는 고창 갯벌을 포함한 한국의 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서류 검토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갯벌은 이달부터 세계자연보전연맹의 심사와 실사를 거친 뒤 내년 7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확정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인 이수혁 의원이 중앙당에 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외교안보 전문가인 이수혁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으로는 드물게 지난해 2월 지역위원장에 임명됐지만 지방선거 당시 정읍시장 후보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고창군수 선거는 민주평화당에 패하기도 했습니다. 21대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지역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정읍 고창 선거구 출마 예정자와 지지자들 사이에서 당내 경선을 앞둔 전초전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올해 지방공무원 213명을 채용합니다. 선발 인원은 지난해보다 18명이 늘었으며 직렬별로는 교육행정직 157명, 공업직 17명, 사서직 9명 등이며 공업직과 시설직 가운데 5명은 특성화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응시 대상은 전북에 3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면 가능하고 원서는 다음 달 15일부터 접수합니다. 진안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돼 경찰이 이틀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안경찰서는 어제 저녁 5시 반쯤 지난달 28일부터 진안군 주천면에 사는 69살 김모 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아들의 신고를 받고 경력 60여 명과 인명구조견 등을 투입해 이틀째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 등을 확인해 김 씨의 행방을 좇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 부안군 상서면의 한 도로에서 60살 이모 씨가 몰던 택시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경운기 운전자 64살 조모 씨가 머리에 큰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택시 승객 등 3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절기상 경칩인 오늘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4도로 어제와 비슷해 포근하겠습니다. 전주와 익산, 임실 등 6개 시군에는 초미세먼지 경보가, 나머지 시군에는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일부 내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고 일요일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JTB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